네,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생명 다양성 재단이라는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이제 저 성함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생태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글쎄요, 뭐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쫓아다니면서 동물들은 무슨 짓 하고 사나 그런 거 염탐하는 일을 한다. 화두가 되는 기후변화라든가 뭐 생물다양성 감소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또 연구하게 되는 뭐 그런 분야입니다.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연구를 하셨겠지만 어떤 동물들을 좀 연구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개미를 오래 연구를 했고요. 개미요? 네, 개미는 한 40년 가까이 40년이나 연구를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한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까치. 예, 예. 까치가 전 세계적으로 사는 새인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까치가요? 네, 그래서 까치도 한 25년째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저 인도네시아에 가서 긴팔 원숭이 인도네시아 네, 정글에 긴팔 사는 원숭이. 긴팔 원숭이 지금 한 15년째 연구하고요. 돌고래 제주도에 가서 돌고래 이제 거의 한 10년. 10년이요? 아니 근데 개미 연구를 40년 하셨으면은 정말 뭐 개미 박사님이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어떻게 좀 개미를 연구하게 되셨는지요?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자꾸 개미 닮았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진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좀 닮으셨다. 그런 얘기 잘못하시면 안 돼요. 왜요? 지는 제가 왜냐면 약간 곤충과죠. 좀 교수님도 그렇고. 그 왜 저 앱에 저 연예인 닮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해봤는데 3번이나 유재석 씨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도로 개미 닮았다고 웃으시면 같은 과예요, 선생님. 우리 교수님께서 개미를 연구하러 정글까지 가셨다고. 네, 뭐 개미가 우리나라에도 제법 많긴 한데요. 네네. 정글에 재밌는 개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 뭐 독을 쏘는 개미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개미한테 한번 쏘여가지고요. 네. 그냥 기절한 적도 있어요. 기절을 해요? 네. 어디에 쏘였는데? 세상에 개미 중에 제일 큰 개미가 거의 한 3cm 정도. 오, 이 정도면 굉장히 크네요. 네. 그걸 우리가 총알개미라 그러는데 네. 걔는 침을 가진 개미인데요. 네네. 절벽으로 이렇게 제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잡다가 하여간 이 팔뚝을 쏘였는데 네, 근데 이러고 이제 뭐 문지르고 기어 올라와서 그냥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동료가 제가 길에 숲속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왜 그러고 있냐고 그래서 개미한테 쏘였어. 그랬더니 야 개미 연구하는 놈이 개미한테 쏘여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냐? 근데 뭐 어떡해요? 기절을 할 한 정도. 방 맞았는데 하여간 기절했어요. 교수님께서 침팬지의 어머니라 불리는 제인 구달 박사님하고도 좀 각별한 사이시라고요? 네. 일년에 한 300일 정도를 세계 한 80개국을 순회를 하시거든요. 와. 그러시면서 이제 자연을 보호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한 2년, 3년에 한 번씩 그래도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쭉 오셨어요. 두 분이 만나면 뭐 어떤 대화를 좀 나누십니까? 교수님하고 구달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이런 위기에서 살려내느냐, 뭐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이 위험을 알릴 수 알릴 수 있을까? 있느냐, 뭐 그러니까 뭐 거의 전략 회의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음에 근데- 뭘 하자,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동물들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 인간들을 한번 돌아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2005년 그 호주제 폐지에 교수님께서도 좀 힘을 보태셨다고요? 아유, 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좀 비겁한 사람이거든요. 가능하면 안 나서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죠. 저도 뭐. 그래요. 뭐다 그래요. 되도록이면 숨으려 그러는데 저 EBS에 나가서 강연을 한번 이제 했는데 네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동물사회에는 호주제도라는 게 없더라. 뭐 당연하겠죠. 걔네들이 뭐 그런 저 시스템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호주는 암컷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네. 되게 생물학자로서 그냥 평범하게 했어요. 하셨어요. 근데 그게 방송된 날부터 전화를 못 쓰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 전화가 없던 시절인데 예, 예. 내려놓으면 울리고 받으면 욕하고 뭐 이러니까 엄청난 그 네. 언어 테러를 거의 한 1년 당했어요. 1년이나요? 네. 그런 어떤 와중 속에서 여성들로부터 전화를 한 몇 차례 받았는데요. 네. 그 어떤 분은 막 전화통에 대고 대성통곡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선생은 어디 있다 이제야 나타났느냐 뭐 이러면서 당신 가슴이 다 후련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 참 비겁한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아 이거 뭐 어차피 욕먹고 있는데 에라씨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책도 쓰고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이유 뭐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질러 댔더니 어느 날 헌법재판소에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변론을 했고 자연계의 계보를 뒤질 때는 우리는 암컷을 따라 올라가면서 추적을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주제가 결코 자연스럽지 못하다. 호주제가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종특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 이걸 갖고 있는 나라는 한반도의 몇 천만 호모사피엔스 중에서 요 동물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생각하려고 그래도 이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제 변론이 끝나고 한 2, 3주 후에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위헌이다라는 판정을 내려서 그게 이제 다 끝났죠. 그 암울한 역사가 끝났죠. 네, 참 정말. 네. 네. 남편이 일찍 죽으면 아들에게 예속되는 거고 그 아들이 또 잘못해서 빨리 죽으면 손자한테 예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땅의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법무부가 호주제를 2006년에 폐지하는 대신 개인별 신분 등록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등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은 또 혼인할 때 부부의 합의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분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또 이렇게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에는 꼭 토를 하나 달아야 됩니다. 뭡니까? 그 마치 제가 다 한 것처럼 비춰지면 이게 대단히 불편한 거거든요. 아유, 그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야구 용어로 하면 끝내기 안타를 치게 된 거예요. 네. 제일 끝에 이제 참여했다가 또 불려 교수님 이런 들어갔다가 말을 좀 우리가 배워요.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비유도 척척 끝내기 안타다. 뭐 이런. 네. 교수님께서 미국 유학 시절에 하버드 기숙사 사감을 하셨어요? 네. 하버드에 계셨어요? 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조셉 하버드에 계셨어요. 바로 네. 7년간 하셨네요. 이게 이제 박사 과정을 하시면서. 네. 아니 근데 이게 하버드생들은 실제로 새벽 4시 반까지 이렇게 뭐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는데 막 이게 사실입니까? 에이 사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괜히 왜 옛날에 불이 안 꺼진다고 뭐 이렇게.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 네. 아니 그 책이 있었어요. 예, 그런 네. 것도 있었잖아요. 제가 관찰한 하버드 학생들은요, 공부보다 사회생활을 훨씬 많이 해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티가 나는 아이가 성적 잘 받은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전혀 존경심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학생회장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다 온갖 세상 일을 다 하면서 A를 받는 거예요. 그런 놈을 서로 다 우러러 보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새벽 1시까지 사회생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개 공부를 한밤중에 시작해요. 서로 그냥 얘기를 하려고
막 거기는 그렇게 막 한다면서요? 네. 누가 많이 떠들었느냐로 일단 점수가 어느 정도 판정이 돼요. 그래서 저 선생님들은 이 책상 밑에 표 하나 가지고 제가 떠들었다. 이거 체크하거든요. 계속 체크를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서로 발언 기회를 주건 말건 그냥 악착같이 떠들어야 돼요. 아, 우리 가면 괜찮겠는데요, 점수가. 아, 저도. 우리는 그냥 떠드는 거고. 조셉, 우리는 떠들어 제끼는 정말 거고. 떠드는 거는 뭐. 거기는 토론이야, 토론. 아니 거기도 일단 떠들어 제껴요. 아, 일단 제껴. 아, 거기도 제껴요? 두 분은 제끼는 하버드로 거라면 자신 있는데. 두 분은 하버드로 떠들어 가는 제끼는 걸로. 거라면 자신 있었어요. 가가지고 밀리지 않고 뭐. 우리도 뭐 떠들어 제끼는 거는 뭐, 예. 아, 교수님은 얘기를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네. 잘해주셔서 교수님 수업은 광클 수업일 것 같거든요. 이거 저 금방 네, 바로 그냥 예, 찰 것 같은데요? 이번 학기에 폐강됐습니다. 제 수업. 왜 그, 제 생애 처음으로. 저 교수 폐강이 됐어요? 네. 40명이 안 되면 너무 충격적이고. 놀고 제가- 있는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충격이에요, 지금. 지금 사실 아니, 근데 이게 폐강이 지금 됐어요? 정보가 들어왔어요. 긴급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대요. 뭐예요? 이게 교수님의 이 과목이 3학점짜리 과목인데 근데요? 30학점만큼이나 어렵기로 소문이 났다. 이게 그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소문이 좀 나 있어요. 너무 힘들다. 그 학기에 최재천 교수 강의 들으면서 다른 수업을 들으면 다 망한다. 그 학기에 그 수업 하나만 듣기도 벅차다. 뭐 이런 소문들을 이 얘기 들었는데 거기 수강 신청을 하고 싶지가 않네. 네.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네. 혹시라도 이제 내년에 혹시 네, 수강 혹시나- 신청을 하실 네. 학생들에게 네. 미리 좀 교수님 미리 좀 얘기 좀 하세요. 네.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웬만하면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의 양을 줄여줄 생각은 없습니다. 미안한데 열심히만 하면 그거를 조금 저기 교수님이 좀 양보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그 열정 제대로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그 마음은 너무 알고 있으나 아이 망했다. 저는 용납 못합니다. 저때 나왔네요. 교수님도 망했다라는 얘기가. 이 교수님이 가장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있다면 요즘 뭐가 있을까요? 네, 하여간 코로나19 겪으면서요. 교수님이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까? 코로나19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근데 그 질문이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기후변화인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온 것 같다는 확인을 한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 박쥐를 우리가 한 1,400여 종 정도 발견했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전부 열대에 삽니다. 박쥐는. 근데 그 열대 박쥐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니까 온대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슬금슬금 온대지방으로 지금 분포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 작년 2021년 5월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 박쥐들이 이제 자꾸 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온대지방에 박쥐들의 생물 다양성 거점 지역이 몇 군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중국 남부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지난 100년 동안 열대 박쥐가 40종 이상 들어와서 이주를 했는데 지금 열대에 가서 박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 선별 질려서 데려가서 이렇게 검사해 보면 대개 2가지 내지 3가지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걔네들은 달고 살아요. 근데 걔네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40 곱하기 2 아니면 3 하면 대충 100이 나오잖아요. 네. 그 결론은 뭐냐?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100종류 이상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놈이 이번에 우리랑 나쁜 의미에서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이 그렇군요. 터진 또 거니까. 이야, 이게 저 얘기를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들으니까 또 이제- 이거 기후 변화가 우리 그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리가 농경을 하기 전, 한 만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구에 한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많은 정도가 전 지구에 흩어 살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포유동물과 새들 전체에서 우리가 차지하던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1%가 안 됐거든요. 지금 2022년 5월 현재 우리가 그 계산을 다시 해보면 우리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동물의 무게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6 내지 99%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만년 동안에 우리가 1% 미만이었는데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야생동물을 1, 2, 3% 정도로 줄여버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저 야생동물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느 날 집주인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 이사 가야 되겠다. 이사해보면 거의 백발백중 호모사피엔스 아니면 호모사피엔스가 기르는 동물인 거죠. 이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은 그냥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글쎄요, 재수 없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 꼴로 우리는 마스크 쓰고 이 짓 하면서 생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는 새롭게 정립하면서 살자. 자연을 행복하게 해주면 우리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합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한테 아주 오늘 우리가 환경을 왜 보존해야 되는지, 왜 환경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야 꾸준히 하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이렇게 그 코로나까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네.